안녕하세요. 수학창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창구 창구지기 정재훈 쌤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드디어 미분 마지막 단원이네요. 속도와 가속도의 미분. 네, 이 파트는 과학적인 내용도 연결되어 있지만 거의 수학적인 내용으로 문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 다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확실하게 수학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가시죠. 출발. 자,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용 시작할게요. 자, 일단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위치를요, t로 미분하게 되면 속도라고 하고요. 속도를 t로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위치는 어떤 단위가 미터, 보통 그죠? 미터라고 한다면 그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 왜? 자, dt분의 dx죠? x가 뭐야? 위치. 단위가 뭐야? 미터. 시간은 뭐야? 초. 그쵸? 세컨드.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표현하지. 이게 바로 속도가 되는 거죠. 아,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치를 t로 뭐했다? 미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마찬가지 속도가 나와 있는데 속도를 어떻게 또 미분하게 되면 뭐라 그래? 가속도. 왜 그런지 볼까요? 자, dtv, 그죠? 이 v가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컨드. 시간은 세컨드. 그러면 어때? 나누었을 때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겠지. 이게 바로 뭐야? 그렇죠. 가속도 단위입니다. 그래서 알겠지만 이렇게 시간으로 속도를 나누었을 경우에 얘를 뭐라 불러? 가속도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내용이야. 그냥 이렇게 미분하면 되는 거죠.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 근데 뭘로 미분해? 여기서는 그렇죠. 시간으로 미분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리. 위치는 거리는 달라요. 알겠죠? 위치는 어느 점 위치 되겠고 거리는 이동거리야. 이동거리. 다르단 말이야. 자, 이 거리를 t로 뭐했어? 미분하게 되면 어때? 걔를 뭐라 그래? 속력 그러죠. 선생님, 그러면은 속력이 뭘 씌웠어? 절대값. 왜 그랬을까? 속력이라는 것은 빠르기만 말해. 빠르기. 알겠지? 방향 필요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속도는 뭐가 있냐면 V라 부르고 속력을 우리가 절대값 V라 부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속도라는 것은 이렇게 빠르기도 있고 뭐도 있어? 방향. 자, 오른쪽 가는 걸 플러스라 하고요. 올라가는 걸 플러스라 부릅니다. 알겠죠? 방향.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마이너스, 왼쪽 방향 마이너스.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속도. 과학에서는, 수학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기랑 뭐야? 방향 같이 있는 걸 속도라 부르고 속력은 뭐밖에 없어? 빠르기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5m per second가 있고 마이너스 7m per second가 있으면은 빠르기는 얼마? 빠르기는 5가 되겠죠. 마찬가지 빠르기 얼마? 7m per second가 되는데 얘는 속력이 되고요. 얘는 속력이 되겠고 얘는 속도가 되는 거지. 자, 뜻이 뭐냐면 오른쪽 방향이죠. 오른쪽 방향 또는 올라가는 거죠. 네, 오른쪽 올라가는 거 해갖고 플러스니까 5m per second. 얘는 어때? 왼쪽 방향. 그지? 그러면서 7m per second. 둘 중에 누가 더 빨라요? 얘가 더 빠르죠? 그래서 빠르기는 어때? 이런 부호 상관없이 절대값을 씌워서 크기만, 이렇게 속도의 크기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을 속도라 부르고 얘를 뭐라 불러? 속력. 알겠지?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선생님이 근데 어떨 때는 거리, 위치 같이 해갖고 속력, 속도 같을 때인데 언제입니까? 이때인데요. 언제냐면 운동 방향 안 변할 때, 쭉 가서 멈출 때, 알겠지? 쭉 달려갈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동 방향이 이렇게 바뀌지가 않고 쭉 달려만 갈 때, 운동 방향 안 변할 때는 그때는 속도랑 속력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때는 이 둘을 같이 봅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또 마찬가지 이때는 위치랑 이때는 거리를 똑같이 보는 거야. 알겠죠? 왜냐하면 쭉 간 위치, 쭉 간 거리.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운동 방향 변하지 않을 때는 속도랑 속력을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지? 안 변하니까. 뭐가? 부호가 안 변하니까. 또 마찬가지 쭉 내려오는 거 낙하 운동이죠. 낙하 운동 같은 경우도 쭉 내려가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 어때? 안 변하기 때문에 속도랑 속력을 똑같이 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위치랑 거리를 똑같이 본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현해 봤는데 한 번만 더 정리해 들어갈게요. 제일 쉽게 암기하자. 자, 위치를 뭐한다? t로 뭐했어? 미분했어. 그냥 미분하세요. 미분하면 뭐야? 속도. 속도를 뭐하자? 미분하면 뭐야? 가속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선생님, 근데 V가 뭐 어떤 뜻입니까? 하면 V란 것은 영어로 말 표현하면 velocity라고 그래요.
벨로시티. 그 다음에 A는 악셀레이션. 알겠죠? 아빠 악셀 좀 밟아봐요. 그러면 하지. 우리 아빠 운전할 때. 그러면은 악셀 들어봤어? 그게 뭐야? 가속도. 한마디로 힘을 주라는 얘기지. 차에다가 힘을 줄 경우에 더 빨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래서 가속도라 부릅니다. 하여튼, 자, 얘는 바로 뭐야? 속도가 되겠고, 얘는 가속도인데, 이런 어떤 기호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X는 뭐다? 위치, 이런 것들 정확히 아시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래는 내가 좀 과학을, 물리를 특히 제일 좋아했어요. 사실 제일 싫어했는데, 고1 때 너무 어려워서 너무 싫었거든.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정말 5권 풀었어. 5권. 5권을 정말 한 달 내에 다 풀고 막 외우고 막 했더니 나중에 물리가 좀 쉽더라고요. 어떤 파트가 어떤 내용이 어렵다면 이제 많이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결국 잘할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 내용 이제 하나씩 들어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뭐 할 때, 그렇죠. 낙하할 때는 뭐가 안 변하지? 운동 방향 안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리랑 위치를 똑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속력과 속도도 마찬가지 똑같이 본다는 사실 이해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린 그래서 낙하 거리라고 되어 있지만 상관이 없어요. 그지? X는 이렇게 OT제곱이다. 자, X를 어느 축? 그쵸? Y축이고요. T는 어느 축? 바로 X축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차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쭉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뭐라고 써 있냐면 뭐 기본적인 거죠. 이미 미분 다 배웠으니까 1초부터 3초까지의 뭘 구하자? 평균 속도. 자, 이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알겠지? 기억나죠? 과학 시간 배웠지?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 불러? 평균 속도라 부르지만 같은 거야. 뭐랑 같아? 우리 함수 배웠어. 미분 배웠지? 맨 첫 시간에 평균 변화율. 같은 말이죠. 한마디로 뭐야? 기울기야, 기울기. 두 점 사이 기울기. 그래서 자, 시간과 이렇게 거리 또는 위치 그래프에서 우리 알겠지만 기울기 바로 뭐야? 그죠? 기울기가 바로 여기 속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바로 뭐냐면 바로 변화율이죠. 속도는 바로 뭐다? 변화율이다. 기울기는 변화율인 거예요. 그런데 두 점 사이 기울기를 뭐라 불러? 평균 변화율.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여기에서만 같은 말이 뭐야? 평균 속도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둘 같은 말이야. 알겠지만 여기 좌표가 1 대입을 하면은 1,5가 되겠고요. 3을 대입을 해봤어요. 3을 대입해봤더니 얼마가 되냐면 45가 됩니다. 그러면은 평균 속도 알아볼게요. 자,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2가 되고요. 높이는 40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속도. 자, 우리가 평균 변화율, 여기서는 평균 속도가 되겠지. 자,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거리, 자, 2분의 40 해갖고 답은 20m/s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평균 속도. 이미 배웠어, 그지? 두 점 사이 기울기, 평균 변화 같은 말이야.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좀 발전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 다음 페이지 같은 페이지 있나요? 자, 일단 여기 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좀 더 알아볼게. 자, 보시면 그래프를 확대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x는 똑같은 식이에요. OT제곱입니다. 그래서 y축이 x가 되겠고 x축이 시간인데요. 이차 함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를 우리가 1 그리고요. 요 간격, 그죠? 시간의 어떤 증가량, 시간의 증가량 델타 t라 부릅니다. 그지? 그 값을 우리가 1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때 이 y는 바로 뭐야? x 변화량이지. 그래서 얘를 델타 x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평균 변화율 어떻게 구하죠? 아시겠지만 델타 t분의 델타 x죠. 이것뿐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야? 여기서를 우리가 평균 속도. 자, 지난 시간 미분 맨 첫 시간 배웠던 거 뭐야? 같은 말. 그렇지. 평균 변화율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구하는 방법. 이 간격이죠. 한번 얘기는 델타 t가 되겠고, 자, y 차이점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좌표화 시켜 볼게요. 1 대입하면 얼마에는 5가 되고요. 이 값을 이 좌표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얘는 5 곱하기 1 플러스 델타 t의 제곱이 되겠죠. 이 둘을 빼야 되겠지. 자, 빼볼게요. 자, 1 플러스 델타 t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이제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델타 t분의 자, 5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델타 t 플러스 델타 t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은 델타 t분의 자, 분배했을 때 얘는 사라지겠네요. 이 얼마에는 10 곱하기 델타 t 플러스 곱했어요. 5 곱하기 델타 t 제곱이고 약분하게 되면은 10이 되고요. 약분하게 되면 얼마? 5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이게 뭐야? 바로 평균 속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에서 뭘 붙이면 그렇지 암기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평균 변화율에다가 바로 뭘 붙인다? 리미트를 붙여버려요. 그죠? 뭐야? 좁아진단 말이야. 순간 돼버려. 그래서 얘는 뭐가 돼버려? 바로 순간 변화율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게 바로 미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리미트 하는 순간 달라지죠. 여기서는 뭐가? 델타 t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이 간격이 거의 0으로 가야 되겠지.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거의 1에서 약간 떨어지자마자 거의 0이 돼버리면은 1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의 바로 뭐야? 속도가 돼버려. 기울기.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델타 t가 어디로 가버리면 0 가버리면 걔는 뭐가 되겠어? 또 식이 바뀌어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자,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면은 평균 변화율 요 식을 넣어줘 볼게요. 자, 10 플러스 5 곱하기 델타 t가 되면서 델타 t에 0 대입하니까 얼마? 10이 돼버리죠. 이게 뭐야? 순간 변화율이고 같은 말이야. 얘는 뭐였어요? 같은 말이 평균 속도. 여기에서만 그렇게 불러요. 얘는 바로 뭐냐면 순간 속도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 10.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귀찮아서 저는 미분하면 안 돼요 하는 친구들 있어. 미분하면 되지. 자, 해볼게. 자, X'이죠. 이렇게 하는 게 정석풀이고 정의풀이지만 우리가 이 미분 배웠으니까 그죠? 어떻게 얘를 X' 뜻이 뭐야? 바로 T로 뭐한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DT분의 DX는 뜻이고요. T로 미분하기 때문에 요거 T로 미분하면 되는 거야. 자, 그냥 한 미분하면 돼. 미분해볼게요. 얼마? 10T. T 문자는 그냥 미분하면 되겠지. 원래는 사실 알겠지만은 DT 건데 같은 약분하면 되거든, 이거는. 그지? 그래서 사실 안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같은 문자 미분할 때는 이거 쓰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T로 뭐 했어? 얘는 나눴고, T로 어떻게 미분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X' 그러고 T를 하는데, X' 같은 말이 뭐야? 이게 바로 V예요. 속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리 또는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같은 거야. 낙하할 때는 운동 방향 안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치랑 거리를 같이 보는 거고요. 여기서는 속도와 속력도 같은 걸로 보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 안 바뀌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여튼 속도는 10T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1인점에서 그 물어봤죠? 그러면 1인점에서 1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시간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니까 얼마? 바로 10이 돼버리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미분해서 얼마 똑같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말만 어려울 뿐이지 같은 내용 다 배웠어. 같은 내용이야. 그 내용은 어휘만 바꿔서 잘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미분한 다음에 t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 이게 뭐라 한다고? 이게 바로 속도라 한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하면 돼요. 선생님이 또 문제 하나씩 풀면서 설명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이제 보기 문제 풀면서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볼게요. 자, 이 과학에서, 수학에서 가장 기본은 뭘까? 그쵸? 단위야, 단위. 그죠? 이런 단위 안 보면 안 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써있냐면, 높이. 높이랑 같은 말은 뭐야? 위치. 같은 말이야. 꼭 기억하시고요. 우린 그래서 높이식을 이렇게 문제에서 줬죠? 20t-5t 제곱. 얘는 바로 뭐야? 위치이기 때문에 x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1번 돌을 던지자마자 던진 후에 처음 2초 동안이지. 그 무슨 얘기야? 시간으로 표현하면 던지자마자 0부터 얼마까지? 2초까지. 뭘 구하자? 평균 속도. 뭐죠? 두 점 사이 기울기. 평균 변화율. 그지? 그래서 구하면 되겠지? 식 써볼게요. 2 빼기 0분의 f(-f)제로가 되겠죠? 이게 바로 말 줄여서 평균 속도, 평속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은 2분의가 되고요. 자, F는 2 대입하면 되겠지. 40-20, 그 다음에 빼기 제로가 되겠죠. 자, 2분의 20이라서 약분하게 되면 10인데, 흰색이 뭐라 그랬어?
과학이잖아. 그지? 단위가 뭐야? 미터. 그죠? 그러니까는 뭐야? 미터 퍼 세컨드. 이런 단위를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돌을 던진 후에 1초 후, 2초 후, 3초 후에 뭘고 하자? 속도. 아, 이건 뭐야? 순간 속도. 알겠지? 그냥 뭐야? 미분하면 되는 거죠. 자, x 프라임 바로 뭐야? 얘를 우리 v라 불러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얘가 다 뭐야?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식이야. 자, 미분해서 t로 그러면은 20-10t가 되겠죠? 이게 바로 속도식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쓸 때는 t 함수기 때문에 얘도 vt라 쓰면 되겠습니다. 20-10t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뭐 대입해 볼까요? 1초. 그러니까 v1 되겠지? 자, 1 대입하면 알겠지만 10이고요. 그 다음에 2초 후 2 대입하면은 제로가 되겠고 3 대입하면 빼기 10이죠. 얘는 뭐야? 속도기 때문에 뭐가 있어? 방향. 플러스는 올라가는 쪽이고 빼기 어때? 내려가는 뜻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간이야. 올라가는 속도가 10이 되겠고 내려올 때 속도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작은 게 아니라 방향. 알겠지? 여기서는 방향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답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3번은 자 물어본 게 뭐야? 던진 후에 가속도가 그랬지? 그러면 어때?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했더니 어때? F'T인데 자 20-10T잖아요. 자 V를 한 번 또 미분하게 되면 걔가 뭐야? 가속도예요. 그치? 그래서 V인데 자 V를 한 번 더 이렇게 미분하게 되면 뭐라 한다고? 얘를 가속도라 부릅니다. 자 미분해 보세요. T로 뭐가 되지? 빼기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가속도가 이건 과학용어인데 자, 빼기 10이 무슨 말이야? 힘을 반대로 준다는 얘기고 그런 건 알 필요 없는데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죠. 근데 숫자로 표현될 때 있어. 이렇게 가속도가 숫자만 나올 때를 뭐라 그래? 배웠죠? 이럴 때를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수학에서는 사실 알 필요 없어. 알겠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면 되시고 그냥 답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출발. 자 이제 기본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상 30m 높이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던진 거지. 그래서 땅에 떨어졌는데 이 땅바닥을 우리가 지면이라 불러요. 알겠죠? 이 면이란 건 뭐야? 얼굴, 페이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면에 떨어질 건데 몇 초에 25m 속도로 이렇게 던졌어. 자 여기 높이는 지상 30m 높이에 올라가서 던진 거죠. 자 그래서 높이를 뭐야? 우리 같은 말이지. 위치라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높이는 바로 어떤 식이야? 그렇죠. 위치식입니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30 플러스 자 25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죠. t 0 대입하면은 처음 위치가 30m 되겠지? 거기에서 이제 던진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 물어본 게 뭐냐면 던진 후에 2초, 3초에 뭐야? 속도 물어봤지? 뭐야? 미분해야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볼게요. 자 미분하게 되면은 뭐야? 위치를 미분했기 때문에 뭐가 되지? 그렇죠. 속도가 돼야 되겠지. 자, 속도는 자 미분해 보자. 자 25-10t가 되겠고요. 자 물어본 게 뭡니까? 2초 후에 3초의 속도. 그러니까 2초 후 속도 2 대입해 보자. 2를 대입하니까 25가 되겠죠. 단위가요. 미터 퍼 세컨드. 그죠? 그 다음에 3초일 때 속도는요. 3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게 뭐야? 아하. 자, 플러스니까 올라가는 중이야. 그지? 플러스 5는. 자, 빼기 5는 어때? 이제 내려온다 이거죠? 3초일 때 내려오면서 속도 빠르기는 5만큼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1번 답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 속도, 땅에 땅 떨어졌어요. 자, 무슨 말이야? 땅에 떨어졌다? 밑줄자. 그죠? 뜻이 뭐냐면 h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높이가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h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때 시간을 구해볼게. 언제 떨어지는지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0일 때가 되겠지? 그러면은 자 5로 약분해보자. 자 마이너스 5로 약분을 해주면은 자 마이너스 5t가 되면서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아하. 땅에 딱 떨어지던지야 바로 6초일 때가 됩니다. 그때 물어본 게 뭐야? 속도. 그죠? 그러면은 속도 이미 구해놨지? 자, VT. 그죠? 미분해서 속도 구했어. 25-10t가 되는 거죠?
땅에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6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지? 여기다가 6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60이지. 그럼 마이너스 35m per 세컨드. 야, 이거 빼기 35. 이만큼 마이너스니까 내려온다 이거지. 꽝 떨어지는 겁니다.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꽝 떨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략 28m per 세컨드가요. 아빠 차 보면은 100km 들어봤어? 100km per hour 정도 돼요. 대충. 그래서 한 100, 너 크지? 굉장히 빠른 게 떨어지는 거야. 엄청 아플 거야, 떨어지면.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떨어지면 안 돼. 큰일 납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빼기 35만큼 떨어지는 속도로 꽝 떨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속도가 이만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높이를 구해라. 무슨 말일까요? 아, 요 순간 이게 뭐야? 최고 높이 맞지? 근데 그 순간에 뭐가 바뀌냐면 운동 방향이 순간 바뀝니다. 그지? 무슨 얘기냐면 V가 순간 0 돼버려요. 올라가다가 멈춰 떨어진단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멈출 때가 언제야? 제로가 됩니다. 이게 바로 꼭 기억하셔야 돼. 이때가 바로 뭐냐면 운동 방향 바뀔 때가 되는 거예요. 아, 운동 방향 바뀔 때라고 하는 거는 바로 V가 제로가 되겠구나.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미 구해놨습니다. 3번은요. 자, 운동 방향 바뀔 때, 그죠? 한마디로 그때가 언제? 자, 밑줄 치세요. 최고 높이. 같은 말이 뭐야? 운동 방향 바뀔 때고요. 운동 방향 바뀔 때가 되겠고요. 이꼴 V가 0일 때를 말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지? 그때 시간 구해볼게요. 자, V 보이시나요? VT가 얼마냐면 25-10t인데 얘가 0일 때를 말한단 말이야. 그때 시간은 바로 2.5초가 되겠지. 아, 이때 최고 높이죠. 최고 높이 올라갈 때 그때 시간은요. 바로 2.5초 걸린다 이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때 물어본 게 뭐다? 높이. 아, 높이면 이거죠. H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울게 이거. 자, 우리 그래서 이때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H는 얼마 대입하냐면 2.5초를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30 플러스 자 25 곱하기 2.5 마이너스 5 곱하기 2.5의 제곱. 아, 숫자가 너무 안 좋아.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릴게요. 해봤더니 61.25다.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가볼까요?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뭘 구하자? 평균 속력. 그죠? 평균 속력이 뭐야? 자, 여러분들 과학 용어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EMR 뜻이 뭐냐면 총 시간, 총 걸린 시간이죠. 총 이동 거리입니다. 총 이동 거리. 이거를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아까 선생님이 몇 초? 6초일 때 딱 떨어졌지. 한마디로 6초 동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6초 동안. 알겠지? 이동 거리는 바로 이 거리인데 이 거리 구하기 힘들죠. 자, 보세요. 일단 아까 방금 3번 답이 얼마 나왔었냐면은 최고 높이가 61.25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몇 번 더 하자? 2번 더 하면 되겠지. 2번 더 한 다음에 얘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거리 나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지? 올라갔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올라가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지?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총 이동 거리지.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다 하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61.25 곱하기 2 마이너스 자, 높이 얼마? 30.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던지기 떨어지는 거야. 사실 이렇게 그림이 그렸지만 이 물체 던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 높이 뭐 선생님 이렇게 둥그니까 이렇게 거리가 아니 이 거리잖아요.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올라갔다 떨어지는 일 말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61.25에다가 2 곱한 다음에 30을 뺀. 알겠지?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야? 이동 거리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자, 30m, 30을 이렇게 빼면 되겠지? 자, 61.25에다가 2 곱하면 얼마야?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했더니 얼마냐면 계산을 해보면 네, 여기에 92.5가 나오네요. 자, 92.5가 나오면서 2배 해보니까 12분의 2배 했을 때 185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기하분수 맞지? 그래서 자, 평균 속도라는 것은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죠. 자, 우린 그래서 다시 설명한다고 하면은
자, 평균 속력 뭐야?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그래서 총 이동 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고 높이 두 배 하신 다음에 30만큼 빼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올라간 높이 지상 30m 해갖고 걔만 빼주게 한다면 요 올라갔다 내려온 거리, 이 거리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숫자가 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산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유제 문제 가볼게요. 가시죠. 출발. 자, 유제 문제 가볼까요? 자, 이 문제는요, 지면에서 똑바로 던져 올렸으니까 땅바닥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하여튼 간에, 자, T초의 높이를 우리가 H라 불렀고요. 자, 높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뭐야? 그죠? 바로 높이는 위치가 되겠지. 자, 15t-4.9t의 제곱이 되겠고요. 1번 가볼게요. 자, 어때? 속도. 근데 언제야? 물체를 던질 때이기 때문에 던지자마자니까 t가 바로 제로가 되겠지? 던질 때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던지냐 이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할게요. 자, 미분했더니 바로 얼마? 15-9.8t가 되겠죠? 그래서 15-9.8t. 그런데 바로 던지자마자라는 것은 던질 때를 말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t가 0일 때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던질 때 속도는 t 0일 때 말합니다. 자,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죠. 자, 2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몇 초 후에 최고 높이 올라오는가?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자, 올라오는 그 순간에 잠시 어때요? 딱 멈추고 떨어지죠. 그 멈출 때가 바로 운동 방향 바뀔 때가 되겠지. 그래서 최고 높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0일 때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0일 때 되겠죠. 그렇다면은 15-9.8t가 0일 때. 그러면 t값은 9.8분의 15가 되고요. 얘도 98분의 150이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 49분의 75초가 된다 이거지. 알겠죠? 이렇게 좀 숫자가 좀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하여튼 이거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산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고 높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0일 때 그때 그 순간이 제일 높은 높이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자, 기본 문제 8-2번 가볼까요? 자, 어디 수직선 위로 움직이죠? 여기 그러면 뭐가 없어요? 단위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에 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을 보니까 이런 말 써 있네요.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밑줄 쳐야겠죠. 무슨 말이야? 자, 쭉 가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그 순간 뭐가 바뀌죠? 운동 방향 바뀌지. 그 순간 멈췄다 바뀌기 때문에 멈췄다가 바뀌면서 이 순간 운동 방향 바뀌면서 속도가 얼마? 0 되겠죠.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운동 방향 바뀐다는 것은 바로 속도가 0일 때를 말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때 시각 t를 물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얘를 미분해야겠지. 자, 미분한 게 바로 뭐다?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인데요. 자, 언제? 운동 방향 바뀔 때 속도가 언제일 때? 그렇죠. 0일 때 시각 t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8이 16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t가 얼마일 때? 2일 때, 8일 때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아하, 2초일 때 한번 이렇게 0 되고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또 한번 바뀐다 이거지. 8초일 때 또 한번 속도 0 될 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상식적으로 하나 배울 게 하나 있는데 시간과 시각은요 다른 거예요. 시각은 바로 그 시각이야. 그 시각, 현재. 알겠지? 시간은 간격.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2초부터 8초 남은 게 바로 시간이야. 알겠지? 몇 시간? 6시간 동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시간이라 표현할 수 있고 시각이란 것은 이렇게 딱 하나만 쓰는 게 시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봤고요. 그래서 시각 얼마일 때 t가 2였을 때, t가 8이었을 때, 그제? 그때 운동 방향 바뀐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자, 2번은 뭐야? 자, 2에서부터 얼마까지? 2에서부터 9까지. 그때 물어본 게 뭐냐면 최대 속력이에요. 속력이 뭐였지? 그렇죠. 절대값 V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Y다가는 V, X다가는 T 해서 이제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 파트에서는
항상 x축은 t고요. 얘가 이제 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v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v인지 또는 x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그래프 그릴 거니까 y에다가 v 넣어야 되겠죠? 자, 이차 함수기 때문에 자 2랑 8에서 0 되는 거니까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2랑 8일 때 이렇게 이차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야. 자, 그런데 언제까지야? 9까지기 때문에 9 한번 넣어볼게요. 자, 9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알겠지만 7, 1, 그럼 얼마야? 7이겠죠? 이 값은 7이라는 거 나타내 보시고요. 자, 범위가 2에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 그죠? 그러니까는 2에 9까지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가 뭐야? 가운데 꼭지점 알아봐야죠. 2랑 8 가운데 뭐 있을까요? 5가 있겠죠? 대칭축. 그래서 5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5를 넣어봤더니 5 넣어봤더니 얼마야? 3 빼기 3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럼 이제 어때? 이 그래프를 접어 올려야겠지? 이 그래프는 지금 현재 V라는 그래프예요. 그지? 근데 그 그래프를 뭘 씌워야 되겠어? 절대값 씌우라 했으니까 접어 올리면 끝입니다. 올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래프 올려보니까 어때요? 그냥 9만큼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변화 없겠죠? 접어 올린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지울게요, 선생님이. 자, 이 그래프 됩니다. 한마디로 자, 이 범위에서 자, 제일 큰 게 누구다? 그러면 9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속력이 이렇게 9라는 거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최대 속력은요. 최대 속력 얼마다? 정답 9다.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가 없어? 단위가 없어요. 그냥 9만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위 없으니까요. 이렇게 정답 구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유제 문제 가볼까요? 출발. 자, 유제 문제 마찬가지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어디? 수직선. 마찬가지야. 여기도 뭐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단위가 없습니다. 자, 처음 P가 움직일 건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죠. 그래서 위치가 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식으로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1번을 보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 속도 물어봤어요. 때가 중요해. 때가 바로 뭐야? T죠. 그러니까 언제야? 원점 지날 때? 원점이 뭐야? 0이죠. 무슨 얘기?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움직일 건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치?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 또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원점을 지나고 또 원점을 지나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이 원점을 지날 때가 있을 거란 얘기인데 몇 번 있는데 그게 마지막일 때 물어봤어요. 알겠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x가 0일 때 원점 맞죠?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인수분해해서 x가 원점일 때 알아보겠습니다. 자, t 이렇게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인수분해 해보니까 그렇죠. 식이 t, t-1, t-5가 되겠지. 그래서 0과 1과 이렇게 5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출발, 그죠? 0 되겠고 1일 때 한번 원점을 지나고 또 언제 원점을 지나? 그렇죠. 5일 때 원점을 또 지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되겠죠. 그때예요. 바로 언제? 마지막 5일 때. 그때 물어본 게 뭐야? 속도. 그러니까 어떻게? 미분하면 되죠. 자, 미분은 x'이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미분해 봤더니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5가 되는데 마찬가지 뭐야? 얘도 2차 함수죠. 자, 그때 속도, 그죠?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해 볼까요? 자, 5초 대입, 이거 초가 없어. 5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5를 대입했을 때 그때 속도 알 수 있어, 우리가. 자, 5를 대입해 볼게요. 25가 되고 75가 되겠지. 5 대입하면 60이 되겠고요. 그래서 80이니까, 그쵸. 20일 때 되겠지. 한마디로, 자, t가 얼마일 때? 5일 때. 그때 마지막으로 지날 때, 원점을 지날 때, 그때 속도는 2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위가 없으니까 20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자, 0부터 해서 3까지 해서 최대 속력 마찬가지 뭐야? 절대값 V를 물어본 거죠. 자, 우리 그렇다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3 묶어볼게요. 자,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 빼기 4 플러스 5가 되면서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빼기 3, 4, 12 빼기 7이죠. 자, 그래프 그려보니까요. 꼭지점이 2, 빼기 7인 거고요. y절편은 얼마다?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0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쭉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과 바로 속도 그래프인데요. 시간은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니까는
0 밑에가 없으니까 이쪽 그리시면 안 돼요. 여기만 그리는 거야. 항상. 알겠지? 마이너스는 타임머신도 아니고 그죠? 일로 그리면 안 되고 항상 시간 그래프는 왼쪽이 없습니다. 오른쪽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느 범위까지예요? 3까지. 그러면 3을 넣어봐야 되겠지? 3을 넣어보니까 얼마가 되니? 3 넣어보니까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쯤이 있겠죠? 그래서 이쯤에 빼기 4를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래프는 현재 알겠지만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가 바로 V라는 그래프인데 뭘 씌웠어? 그렇지, 절대값. 그러면은 T, 요 축을 경계로 해서 올라가야 되겠지? 그러면 7까지 올라가면서 그래프 이렇게 되면서 내려오겠지. 얼마일 때? 자, 3일 때는 빼기 4도 올라가서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래프는 그러면 밑에는 지워버리면서, 이를 지워버리면서 위에 것만 그린다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속력, 이게 바로 절대값 V이기 때문에 최대 속력에 해당되는 값은 바로 얼마? 그렇죠, 7이라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대 속력은 얼마가 된다? 단위가 없어요. 7만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다음 문제, 유제 문제를 가볼까요? 다음 문제 8- 기본 문제 3번 가볼게요. 출발. 자, 유제 문제 8-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프 보실 때는요, 항상 얘를 보셔야 돼요. Y축. Y축에 뭐가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Y축에 지금 V가 나와 있단 말이야. V가 뭐죠? 속도.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현재 속도 그래프인데요. 자, 이런 말 써 있어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횟수. 그죠? 뭐가 바뀌어? 움직이는 방향. 여러분들, 자, V0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뭐가 바뀐다? 운동 방향 바뀐다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물론 바뀔 때도 순간 0 되는 거 왜? 정지했기 때문이야. 정지하고 바뀌는 거야. 그지?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정지는 뭐가 안 바뀌냐면 정지는 부호가 안 바뀝니다. 그죠? 얘는 부호가 안 바뀌고요.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바뀌어야 돼? 그렇죠. 부호가 바뀌는 거죠.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바뀌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부호가 안 바뀌면 정지 되겠고 부호 바뀌면은 운동 방향 바뀌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 0 되는 데가 총 몇 군데가 있냐면 총 3군데가 있어요. 그치? 3군데가 있는데 얘는 뭐야? 여기는 정지예요, 정지.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건 탈락이야. 왜냐면 플러스 뭐가 안 바뀌었어? 부호 안 바뀌죠. 그러니까 부호가 안 바뀌면 걔는 뭐다? 순간 멈추고 또 가는 거야. 알겠지? 얘처럼 뭐가 바뀌어야 돼? 부호 바뀌어야죠. 자, 플러스인데 어때? 여기는 마이너스란 말이야. 여기 또 플러스고요. 그치? 그래서 요 순간에 뭐가 바뀝니까? 부호 바뀌잖아요. 그래서 V가 0일 때, 그때 한번 바뀌죠. 또 바뀌어, 이때. 그죠? 또 뭐가 바뀌어? 부호 바뀌죠? 2번. 그래서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하나, 두 개. 몇 번? 2번 바뀐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뭘 보는 거냐면 뭘 바뀐다? 부호 바뀌는 거 봐야 되겠지? 그래서 V가 0 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고 부호가 안 바뀌는 거는 가던 길을 가는 거고 얘는 부호 바뀌는 거는 턴, 그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의미한다는 사실 그래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가볼게요. 출발. 자, 기본 문제 8-3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요. 자, T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죠. 네, 이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예요. Y축이 뭐다? 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는 말이에요. T2를 제외한 이 범위에서, 즉 0에서부터 3까지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고 여기 잠깐 끊어서 볼게요. 자, 보세요. 자, T2를 제외한 어때? 이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수학에서 특히 미분에서 미분 가능하다가 뭘까요? 미분 가능하다. 네, 이 말 뜻은 바로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 보니까 2를 제외했다니까 2만 빼고 다 가능하다 뜻이야. 그 무슨 말일까요? 바로 t 꼴 2에서는 어때?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t2에서는 기울기가, 그죠? 기울기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 그래프는 연속인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같은 기울기인데 2에서만 다른 기울기란 뜻인 거지. 자, 보시면 알겠지만 2인 점에서는 그죠? 왼쪽 기울기 얼마야? 여기는 이 기울기는 제로죠. 그런데 오른쪽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바로 1분의 K라서 마이너스 K죠. 그러니까 2인 점에서 다른 기울기란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2를 제외하면 여기서만 다른 기울기고 다른 데는 다 같은 기울기죠. 다 같은 기울기야. 물론 1마저 같은 기울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를 내가 좀 확대해서 그려볼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죠? 이쪽 가는 거죠. 그러니까 1인 점을 좀 확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기울기 왼쪽 기울기 제로다. 그 다음에 오른쪽 기울기도 제로가 돼야 한다 이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얘만 빼고 다 어때?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 어때? 같아야 되겠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점에서는 둘 다 기울기 제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VT란 그래프는 그죠? 2 범위에서 즉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원점하고 바로 1,K 여기죠. 이 두 점을 있는 직선과 한 점에서 어때? 만난다. 그런 표현 되겠고 그 다음에 점 P에 시각 T에서 가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올바른 그래프 셋 중에 찾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 먼저 이 문제 풀기 전에 이 내용부터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Y축이 위치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다? 바로 V예요. 바로 뭐야? 속도.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돼야 돼? 속도가 돼야 되겠죠. 기울기니까. 그래서 X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V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VT 그래프에서는 이게 바뀌어버리면 이게 아니라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보다 바로 A란 얘기지. 왜?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뭐야? 가속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바로 A란 얘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지금 VT 그래프를 AT로 바꾸란 얘기는 한마디로 기울기, 그죠? 바로 기울기 값을 나타낸 그래프 AT로 바꾸란 얘기예요. 선생님 그래서 그래프를 확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제 차근차근 더 읽어볼게요. 자, 보니까 2인점 어때? 다른 기울기지? 그러면 우리가 이 VT를 기울기 AT 값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선생님이. 0부터 1까지. 바로 요 기울기 알아볼까요? 이 기울기 얼마지? 1분의 K니까. 그죠? 요 기울기는 바로 K가 되겠죠? 바로 기울기 뭐야? A란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 어때? 얘랑 같을 때가 2번 나와요. 이렇게. 그죠? 또 마찬가지. 접선의 기울기 같을 때 몇 번? 2번 나오게 된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값을 x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알파로 해볼게요. 또 마찬가지 이 점에서 우리가 이 점을 내가 베타로 해볼게. 그러면은 알파인 점과 그죠? 알파인 점과 베타인 점에서는 바로 기울기 뭐와 같다? K와 같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AT 값이 둘 다 얼마다? K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는 증가합니다. 기울기가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요 교점 보이시나요? 교점에서 기울기는 접선 기울기 어때? 이렇게 많이 세워졌어. 그지? 여기에서는 가운데 값이 바로 2분의 1인데, 그죠? T 값이 2분의 1인데, 그 점에서의 기울기는 K보다 어때? 커야 되겠지? 그래서 요때 기울기는 어때? K 값보다 커야 된다.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자, 1인점에서는 기울기 얼마? 여기는 제로죠. 그래서 자, T 1인점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얘랑 기울기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1인점에서는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이꼴 제로가 돼야 되겠고 1부터 1까지는 다 제로죠. 기울기 여기는 다 기울기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1부터 얼마까지? 2까지도 기울기는 모두 이렇게 제로가 돼야 되겠지. 자, 그리고 2인점은 제외가 되니까 얘 뻥 뚫어줘야 돼. 그러니까는 t 이꼴 2는 어때? 얘는 제외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부터 3까지 그죠? 그래서 2부터 얼마까지? 3까지에서는 요때 요 기울기는 전부 다 안 변하지. 일정하게 등가속이 되면서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k. 기울기 1분의 k인데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K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마이너스 K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얘를 현승이 바꿔볼게요. 그래서 옆에다가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T란 그래프로 바꿔보는 연습 해볼게요. 똑같은 범위, 시간은 똑같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러면은 기울기 어때? 연속적으로 증가하니까 이렇게 증가하다가 뚝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할 건데, 자, 알파인 점에서, 그죠? 알파인 점에서 기울기 얼마가 돼야 돼? A 값이 바로 K가 돼야 되겠고, 마찬가지 베타인 점에서도 K가 돼야 되는 거죠. 똑같아, K는. 맞지? 그런데 이 가운데 값이 있어요. 2분의 1. 거기에서는 K보다 큰 값이야.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K보다 큰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인 점에서는 기울기 얼마? 0 되는 거죠. A 값이 제로가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이거를 연속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작아지는 이 상태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선생님이 좀 예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알파인 점과 베타인 점에서 K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2분의 1에서는 K보다 큰 값이고요. 그 다음에 자 1일 때 제로가 되고요. 제로. 그 다음에 1과 2 사이도 제로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2는 제외가 되니까 이렇게 뻥 뚫어주세요. 알겠지?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K죠. 그리고 K에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같은 길이 마이너스 K만큼 표현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 그래프가 되는 게 바로 AT 그래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VT를 AT 바꾸는 방법, 그때그때마다 A 값을 구해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알파 값에서는 같은 기울기 K, 베타의 접선의 기울기 같은 거 K, 그래서 표현하시고, 자, 2분의 1에서는 K보다 큰 값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큰 값이 되겠고, 자, 1인점에 대해서는 기울기 제로가 되니까 제로. 그러니까 제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작아지는. 기울기 알겠지만 기울기가 이렇게 크다가 다시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작아져야 돼. 알겠지? 그러면서 0대다가 여기서는 기울기 마이너스 K로 일정하게 쭉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처음엔 좀 어색하겠지만 몇 번 연습하다 보면은 아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 이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3번. 그죠? 3번 그래프가 정답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유제 문제 또 가볼까요? 가시죠. 출발. 자, 유제 문제 가볼까요? 자, 8-4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 P가 있어요. 자, 0부터 시간 돼 있고, 자, 위치. 자, 위치를 FT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바로 뭐죠? Y축이 속도예요. 그죠? 그래서 속도 Y축 되어 있고, 이 그래프와 같다 되어 있습니다. 0에서부터 D까지 범위에서 위치, 얘를 물어본 거죠? 위치의 최대값. 그러면 아시겠지만, 위치를 뭐 해줘야 돼? 그렇죠. 미분한 게 바로 V가 되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위치를 미분한 게 뭐다? 속도. 아시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지금 3차 함수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FT를 물어봤는데, FT는 몇 차 함수 되겠어? 당연히 얘는 4차가 돼야 되겠죠? 4차를 미분하면 3차가 되니까요. 아시죠? 그래서 얘는 어떤 모습이야? 3차 함수니까 얘는 4차 함수. 이런 모습 돼야 되겠지? 0 되는 범위 알아보니까 0과 자, B하고 D에서 그죠? 이렇게 0 되어 있으니까 얘가 0이 되겠고 얘가 B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뭐다? D가 되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0부터이기 때문에 0에서 어때? 잘라서 이렇게 표현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FT 그래프가 되니까요. 선생님이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모양 돼야 돼. 대충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가 FT다 이거야. 근데 0 되는 값이 이렇게 0. 그죠? 얘는 4차 함수니까요. 자,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습. 이쪽 없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만 그리는 건데 어쨌든 간 0 되는 값을 나타내보면 자, 0과 그 다음에 B하고 그 다음에 얼마? D에서 이렇게 0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럼 알겠지만 자, 0 되는 게 바로 뭐다? V란 말이야. 그지? 얘가 0 되는 거. 기울기.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0부터이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이 범위에서 0부터 D 범위에서 이거 좀 잘라야겠지만은 이 범위에서 어때? FT의 최대값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B가 되겠죠. 극대인 동시에 FB가 바로 최대가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 문제 여러분들 함수 모양을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얘가 미분한 게 위치를 미분한 게 그죠? 속도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위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약 3차 함수 꼴이기 때문에 4차 함수 모양 되겠고 4차 함수 자 풀마 해갖고 가겠지만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0부터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 모습을 선생님이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0부터 D까지 잡았을 때 B에서는 제일 크다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도함수 관계 이해하면 원래 그래프 찾는 거니까 원래 그래프 4차 함수 모습 떠올려 보면서 다시 한번 그려가면서 알아보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각에 따른 함수의 순간 변화율 배울 시간이죠. 선생님이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도형이에요. 도형의 순간 변화율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길이 또 넓이, 부피가 있죠. 이런 도형들의 순간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머리카락, 그죠? 우리 머리카락 있잖아요. 한 달에 보통 30일이죠. 네, 한 달에 3cm 정도 자란다고 하네요, 보통. 그럼 30일이잖아요. 30일이면 얘를 10일로 하면 어때? 10일은 1cm 되겠지. 그럼 하루는요? 1일은 0.1cm 되겠지.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하루에 자,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하루에 0.1cm씩 자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야? 머리카락이 증가하는 변화율 되겠지. 여기서 변화율은 뭐야? 같은 말이. 바로 속도죠. 같은 거예요. 속도, 기울기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들이 증가하는 또 길이가 빨리 자라는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변화율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는 얘기야? 결국 미분해라 이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런 길이라든가 넓이라든가 부피 이런 도형들을 푸는 방법, 먼저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순서 적어놨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길이, 넓이, 부피 등을 t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죠? 길이, 그다음에 넓이, 그다음에 부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간에 관해서 t에 관해서 함수로 표현해 주고 그다음에 함수로 뭐한다? 그것을 t로 뭐한다? 미분한다. 왜냐면 변화율이기 때문에 뭐에 따른? 시각에 따른. 그래서 시각에 따른 변화율이기 때문에 t로 뭐한다? 미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t로 미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뭐 할 때 물어볼 때 있겠죠. 어느 순간. 그래서 물어볼 때 바로 t값을 찾아서 그 t값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미분한 다음에 그때 t값을 이렇게 대입하면서 그 순간의 변화율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린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순간 변화율보다 바로 도형입니다. 도형이 넓이, 길이, 부피 이런 것들이 변할 텐데 그런 걸 변화를 구하는 방법은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주고 t로 뭐한다? 미분하고 그때 뭐뭐 할 때 t를 대입하면 끝. 그 저기가 바로 순간 변화율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써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이런 길이를 t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자, 되어 있으니까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분합니다. 그래서 미분했더니 4t 플러스 1 나올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시각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에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1만 대입하면 얼마? 5가 되겠지. 그래서 어떤 길이에 관해서 순간 변화율 또는 뭐 넓이에 관해서 다양하게 부피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냥 t로 미분한 다음에 이렇게 그죠? t값만 뭐뭐 할 때만 대입하면 이 파트는 아주 쉽게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할 테니까 다음 내용 따라오시면서 문제 풀면서 이해해 볼게요. 가시죠. 출발. 자, 그러면 보기 1번 풀어서 길이의 변화율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길이 이렇게 단위가 써 있네요. 센티미터. 자, 식이 나와 있습니다. L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라고 써 있어요. 자, 물어본 게 뭐야? 그죠? 3초였을 때, 뭐뭐 할 때, 바로 t가 3초였을 때, 자, 순간 변화율, 자, 길이의 순간 변화를 물어봤습니다. 자, 구하는 순서, 어때요? t 함수로 나타내 써 있어. 그치? 그 다음에 t로 뭐한다? 미분한다. 그 다음에 알파, t값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하자고요? 이렇게 미분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지? 거기다가 이렇게 3만 대입을 하면 끝. 그죠? 그래서 3을 대입했더니 6 플러스 2가 돼서 답은 8인데 단위가 있어요. 그지? 이렇게 해서 센티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럼 다음 넓이 변화를 배워볼까요? 가시죠. 출발. 자, 넓이의 변화율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 순간 변화율은요 똑같아요. 넓이에 관해서 t의 함수로 나타내 주고요. t로 미분한 다음에 뭐뭐 할 때 t를 대입해서 넓이가 증가할 때 또는 감소할 때 어떤 넓이가 변할 때마다 변화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넓이가 변할 때 변화율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이해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t초였을 때 한 변의 길이가 그죠?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 그래서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3t 플러스 1이죠. 자, 그런 정사각형인데 물어본 게 뭐냐면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넓이라는 식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넓이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자고요? 미분하셔야겠죠. 그래서 자, 미분해 볼게요. 자, 미분하게 되면 아시죠? 겉미분. 자, 이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1조합한 다음에 속미분 할 줄 알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겉미분, 속미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봤더니 3t 플러스 1이다 라고 표현하시고요. 자, 물어본 게 뭐냐면 바로 2초였을 때. 그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되겠지? 자, S 프라임 2만 대입하면은 이게 바로 넓이의 변화율 되겠습니다. 자, 3, 2, 6 얼마? 7이고요. 6, 7에 42가 되겠죠. 마찬가지 단위가 있기 때문에 얘도 센티미터 제곱이죠. 넓이기 때문에 여기는 초가 되겠고 세컨드 이렇게 해서 넓이 변화율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t 함수로 표현하고 나서 미분하고 뭐뭐 할 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피 변화를 배워볼까요? 출발. 자, 세 번째 부피의 순간 변화율 얘도 마찬가지. 자, 부피에 관해서 이렇게 t의 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t로 미분한 다음에 뭐뭐 할 때 알파 대입하면 가볍게 풀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기 문제에서 3번 문제죠. 자, 반지름 길이가 rcm고요. 자, 반지름이 0.1t 이렇게씩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만족시키면서 변할 때, 자, 몇 초였을 때? 그렇죠. 바로 100초였을 때 물어본 게 뭐야? 바로 공의 겉넓이의 순간 변화율과 부피의 순간 변화를 물어봤죠. 일단 공식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공식은 겉넓이가 4파이 r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제곱이죠. 여러분들 부피를 미분하면 넓이가 돼요. 미분해 보세요. 그죠? 이렇게 나오겠지?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암기하시고요. 근데 뭐에 관해서? 그렇죠. t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니까 자, 변수는 항상 시각에 따른 변화율이기 때문에 시간에 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t의 변수 돼야 돼요. 그래서 r에다가 1 대입해서 함수를 t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4파이 0.1t의 제곱이 되겠고요. 0.01 나오겠지? 이거 뭐야? 0.04파이의 t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넓이에 관한 식을 세워볼게요. 그 다음에 넓이의 순간 변화율 바로 얼마였을 때? 100이었을 때. 자, 어때? 식 세운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자? 미분하자. t로. 자, 미분했더니 0.08t가 되면서 얼마 대입하냐면은 여기다가 100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100 대입했더니 8파이가 되고 단위는 뭐다? 센티미터의 제곱이 되겠고 시간은 초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겉넓이의 변화율 이렇게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피 변화율 구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부피도 t에 관한 식으로 세워볼게요. r에다가 1 대입해서 0.1에 t의 몇 제곱? 그렇죠. 3제곱 하면 되겠지. 우리 얘를 바로 미분할까요?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v 프라임 t. 자, 이제 이거 지울게요. 자, 이제 이걸 미분해서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 3 앞으로 빼야 되겠지. 그러면은 4파이가 되면서 0.1t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겉미분한 다음에 속미분 해야겠지. 0.1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미분한 다음에 t값에다가 100만 대입하면 되겠어요. 자, 100을 대입했습니다. 그러면은 4파이 그 다음에 100 대입했죠. 얼마 그러면 10의 제곱 되겠고 0.1 되겠지. 자, 이게 얼마 그러면 400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0.1이죠. 그래서 40파이가 되겠고 단위는 센티미터의 3제곱이죠. 부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은 초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부피의 변화율 바로 100초였을 때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 순간 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00초였을 때 이렇게 부피 증가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 다 풀어봤으니까 이제부터 기본 문제 풀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배워보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자, 기본 문제 8-4번 가볼게요. 자, 키가 180cm인 사람이 4m 높이의 가로등 밑에 바로 밑에 있다가 그죠? 쭉 이제 걸어갈 건데 일직선 위를 매분 88m, 그러니까 1분당 얼마 가는 거야? 88m 가는 거죠. 이게 뭐야? 속도, 그지? 걸어간다 했을 때 이 사람의 머리 끝에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거죠. 얘가 가로등이야. 그러면은 사람이 있다가 쭉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이 빛이 쭉 오면서 머리 끝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뭐가 생겨? 그림자 생기죠. 그 그림자 끝이 가는 속도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그림자 끝에 있는 위치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림 필요하겠지. 그지?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가로등. 자, 몇 미터? 높이는 4미터. 이렇게 쭉 사람이 있다가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딱 붙어 있다가 이 사람이 갈 겁니다. 가서 현재 여기 와 있는 거야. 몇 분 후에? t분 후에. 그죠? 그러면은 이 간 거리 있겠지. 거리 어떻게 구하는 거야? 거속시 알죠? 거속시. 속이 얼만데? 88. 그죠? 거속시는 항상 t입니다. 그래서 거속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입해 갖고 t분 후에 간 거리를 나타내 볼 건데 88t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문제들은요. 이게 중요한 거야. 단위, 분 또는 미터. 알겠죠? 그래서 키도 이렇게 1.8m 어때? 다 바꿔야겠지. 그래서 단위를 먼저 맞추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보시고 이렇게 가로등이 쭉 지나가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오는 게 뭐야? 그림자 있겠지. 그림자 이렇게 쭉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 끝 이렇게 표시할게요. 바로 그림자 끝의 위치라고 써보겠습니다. 그지? 그러면은 이 전체 위치를 우리가 선생님이 X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뭔가요? 여기는. 얘는 바로 그림자가 되겠지? 그림자의 길이. 그래서 얘가 바로 그림자의 길인데 그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니까 X에서 빼면 되겠지. X에서 얘를 빼주면 X-88t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키는요. 얼마? 1.8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할 거냐면 식 세우기 위해서 가만 보니까 이런 도형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 이런 도형이. 이게 뭐야? 그지? 비례식이죠.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 이해할 수 있지? 그 방법으로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이거니까 배운 거 써먹어야 됩니다. 자, 하여튼 간에 자, 식 세우기 위해서 X, 바로 이 X 끝에 있는 위치 식을 세우기 위해서 식 세워볼게요. X-88t 이것 대 그 다음에 얼마? 1.8은 그 다음에 X 대 4가 되겠죠. 그러면은 내항 곱하기 외항해서 식을 세워볼게요. 자, 1.8x가 되겠고 4x-88 곱하기 4 해볼까요? 8, 4, 32, 35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352t 써보시고요. 넘겼을 때 마이너스 2.2x 빼기 352t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x를 구해보시면 빼기 2.2로 약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60t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자 끝 x의 식을 t의 함수로,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거야. 얘는 뭐다? 위치야, 위치.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위치를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그림자 끝에 위치를 다시 한번 써본다면은 그림자의 위치 되겠죠? 위치는 x가 바로 얼마라고요? 160t란 말이야. 근데 그거에 뭐다? 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뭐야? 속도지. 그래서 얘를 미분했더니 자, 미분해 볼까요? 160이죠? 자, 이게 바로 그림자 끝이 가는 속도입니다. 자, 단위가요. 미터죠. 미터 퍼 분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단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분에 얼마씩 가는 거야? 그림자 끝은 160m씩 쭉쭉 가는 거야. 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죠. 그림자 길이가 뭡니까? 바로 요거에. 요게 바로 그림자 길이야. x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길이는 x-88t를 빼면 되겠습니다. x가 얼마냐면은 바로 160t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160에서 88 빼볼까요? 얼마? 72t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이를 t에 가는 함수로 나타내 봤어요. 물어본 게 뭐야? 또 마찬가지 길이의 변화율이지. 그 뭐하라고요? 미분. 그치?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했더니 72가 되는 거야. 바로 얼마? 72m/분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데 1분마다 72m씩 길어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막 이렇게 머리가 더 길어진단 말이야.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런 그림을 그림만 잘 예쁘게 잘 그린다면 식 세우는 거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위치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시고 그림자 길이도 표현해 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유제 문제 가서 좀 더 식을 만들어 볼게요. 가실까요? 출발! 자, 유제 문제 8-5번 가볼까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림 그려볼게요. 자, 3m 높이에 뭐가 있습니까? 가로등이 있어요. 얘가 바로 3m가 되겠고요. 여기에 딱 붙어 있다가 이분이 쭉 걸어가는데 현재 이렇게 와 있는 거지. 몇 분 후에 여기도 단위가 분이기 때문에 t분 써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맵은 90이다 보니까 거리, 그죠? t분 후에 간 거리가 속도 곱하기 뭐야? 시간. 쭉 걸어갈 때는요. 쭉 걸어갈 때는 속도, 속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걸어갈 때는 속도와 속력은 똑같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하여튼 그래서 자 90t 간 거리 90t만큼 써보시고요. 이렇게 비춰서 간 게 뭐야? 그림자 끝이 있죠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가 그림자의 위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림자 위치를 우리가 x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x-90t가 되고요. 바로 요 길이가 그림자의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또 나타내 보시고요. 자, 이 사람 키는 얼마지? 단위를 고쳐야겠지? 1.65m로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 몇 대 몇이야? x-90t 대 그죠? 얼마? 1.65는 자, 전체 x 대 그죠? 이렇게 x 대 3이 되겠고 내항 곱하기 외항하면 되겠죠? 자, 1.65에 x는 곱해주면 3x-270t가 되겠고요. 넘겼을 때 빼기 1.35x는 마이너스 270t가 되겠고 자, 나눠봤더니 x는 200t가 되겠죠. 이게 뭐야? 바로 그림자의 위치입니다. 자, 그림자 위치를 보여줘야 돼. 그렇죠. 미분하면 되겠지. 얘를 미분했더니 얘가 바로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t로 미분하게 되면 얼마다? 속도는 200이 나오게 되는데 단위가 m/분이라는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림자 길이 변을 알아볼까요? 재미로. 자, 그림자 길이는 x로부터 빼면 되겠지. 그럼 빼면은 200t에서 마찬가지 90t를 빼보면 바로 110t가 되겠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구해봤더니 t로 뭐한다? 미분하면 되겠지. 자, 그림자 길이 변화율은요. 1분에 110m씩 길이가 증가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제 문제 8-6번 가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면서 t초 후에는 그죠? t초에는 좌표 평면에 3t,4t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분 OP의 길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라 라고 써 있네요. 자, 좌표에다가 나타내 볼게요. 자, 점 표시해 보자. 이 P라고 하는 점은 3t,4t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원점이 있고요. 요 길이를 선생님이 L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어본 게 뭐야? 길이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먼저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이랑 얘랑 거리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되겠지. 자, 9t 제곱 더하기 16t 제곱 되겠고 얘는 바로 25의 t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루t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본 게 뭐냐면 순간 변화율 구해라. 그럼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L'T 얘를 미분해 봤더니
이렇게 5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얼마다? 5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출발! 자, 기본 문제 8-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요, 몇 초에 2mm씩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이 있어요. 자, 공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반지름 길이가 바로 R이죠. 그런데 이 반지름 길이라고 하는 것도 뭐와 똑같이 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써 있는 거 어때? 속력 또는 속도가 되겠지. 같은 거야. 어차피 쭉 커질 때는 속도와 속력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얼마씩 0.2 단위를 맞춰야 됩니다. 단위는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0.2t 이렇게 표현해 보시고요. 왜? 거, 속, 시 됐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부터 먼저 이렇게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1번 물어본 것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뭐야? 바로 건널비예요. 건널비 공식 알죠? 네, 4파이 R제곱입니다. 그래서 4파이 반지름에다가 0.2t를 대입해서 이렇게 제곱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전개해 볼까요? 얼마야? 4파이 곱하기 0.04의 t제곱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0.16파이의 t제곱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이제 미분해야지. 건널비이기 때문에. 자, t에 관한 함수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겠습니다. 0.32파이 t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얼마 대입하라고요? 자, 시간을 대입해야 되는데 뭐뭐 할 때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뭐뭐 할 때죠? 반지름 길이가 바로 100일 때예요. 그지? 그러니까는 그때 t는 바로 50이 되겠죠. 약분해주면 결국 t에다 얼마 대입하라? 50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32파이에다가 t 값에다가 50을 대입을 해보니까 자, 10을 곱하면은 3.2파이가 되겠고 5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답은 16파이가 되겠네요.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이고 시간은 초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건널비 변화율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어본 게 뭐죠? 자, 두 번째는 부피의 변화율. 자, 부피 공식이 뭔가요? 네, 3분의 4파이 R의 3제곱이죠. 그러면 자, 이게 R값에다가 0.2t를 대입하시고요. 3제곱인데 물론 3제곱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차수 클 때는 그대로 그냥 바로 미분할게요. 알죠? 그래서 얘를 변화율 구해보겠습니다. 자, 3 앞으로 나가면 4파이 되겠고 그 다음에 0.2t의 제곱이 되겠죠? 자, 겉미분했지. 이제 뭐 할 차례? 속미분할 차례죠? 속미분 얼마? 0.2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0.8파이가 되면서 0.2t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뭐야?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자, t가 얼마였을 때? 52였을 때. 그래서 여기다가 50을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은 0.8파이 되겠고 50을 대입하면 이게 얼마지? 10이죠. 그럼 100이죠. 답은 그래서 8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가 되겠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부피 변화율, 얘는 건널비 변화율. 아시겠죠? 자, 이제 유지 문제 가서 좀 더 실력 확인해 볼까요? 가시죠. 출발. 자, 유제 8-7번 문제 가볼게요.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에 파문이 생긴다. 여러분들, 이 파문 말 줄임말이거든요. 파의 문이란 뜻인데요. 말 줄여서 이렇게 파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결 치게 되면은 이렇게 밝은 부분이 생겨. 그래서 이게 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이런 선들이 바로 이런 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간다고 했을 때 늘어나는 반지름 길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반지름 길이가 매 초당 얼마씩 20cm씩 증가한단 말이야. 단위를 볼게요.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시간은 초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이 거속시기 때문에 속, 시는 늘 t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먼저 반지름 길이부터 나타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넓이기 때문에 넓이는 파이 r제곱이죠. 원넓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20t를 대입해서 제곱해 봤더니 t에 관한 함수 나타내 보시면
400파이의 t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다 했어 이제. 뭐 하자? 3초 후 바로 t는 3이 되겠죠. 그때 원의 넓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미분해 볼게요. 자, 800파이 t가 되는데 자, t 값에다가 얼마 대입하냐면 3초 후니까 3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t 값에다가 3을 대입해 보세요. 3 대입하시면 2400파이가 되겠죠. 단위는 센티미터의 제곱 초가 되겠지.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마지막 유제 문제 풀고 정리해 볼게요. 출발. 자, 이제 8번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자, 각 모서리 길이가 얼마? 매분 0.02cm씩 증가한다. 단위를 보니까 분이고요. 여기는 센티미터죠.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정 육면체가 있는데 자, 모서리 길이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서리 길이 얼마였을 때? 3cm가 되었을 때 그때 부피의 순간 변화를 구해라. 처음 모서리 길이는 없어요. 무슨 얘기야? 모서리 길이는 0에서부터 출발하죠? 얼마씩 증가해? 이 거리 길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0.002t 속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부피. 그러면 부피는 3제곱이니까 0.002t의 3제곱이 되겠죠. 얘는 너무 작아서 이 상태에서 미분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 봤더니 3 곱하기 0.002t 얼마 되겠어요? 여기가 제곱되면서 겉미분, 속미분 해야겠지. 0.002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t 얼마 대입해야 돼? 이 길이가 얼마? 한 변의 길이가 3cm가 되었을 때 그러면은 어때? 약분해주면은 t값은 1500이 되겠죠. 그래서 1500을 대입을 하면 그때 순간 변화율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되면서 0.002 곱하기 1500. 숫자가 엄청나네요. 0.002가 됩니다. 자, 이거는 곱하면 알겠지만 결과가 3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3의 제곱이라 9가 되겠고 27이죠. 그러면은 27 곱하기 거기다가 0.002를 해봤더니 0.054가 되겠지.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퍼 분이 되겠죠.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 t에 관해서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미분만 잘하고 뭐뭐 할 때만 알고 대입만 잘하면 변화율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변화율 내용 다 마쳤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어서 좀 더 실력 올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때 만나요. 안녕.